안녕하세요. 네, 김종익 교수입니다. 벌써 이제 한 주가 또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촬영을 하러 보니까 한 주가 지나갔죠. 네. 어쨌든 처음 출발할 때 많이들 또 스트레스 받고 이제 힘드시겠지만 기운 내시고 본인 작업과 그다음에 수업에 대한 참여, 적극적인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신학기가 항상 그 계절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감기들 조심하시고 잘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랄까 외양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어차피 고생하면 살이 쪽쪽 빠집니다. 그러니까 자주 드시고 어, 좀 드실 수 있으면 깊은 수면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컨디션 같은 거 좀 조절하셔서 작업에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건강이 최고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합시다. 네, 녹음 과정에서 약간의 그 노이즈가 있으니까요.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컴퓨터 때문에 선풍기를 좀 켜놔가지고요. 자, 지금 저번 시간을 이어서 하는데 이제 투시에 관련된 거죠. 그죠? 예. 그 일단은 여기 있는 그 모델을 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번 장에서 이제 할 것이 대략 이런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제 투시에 관련된 거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꺾죠. 예. 지금 여기서부터 이런 각도가 지금 꺾이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일단은 이제 1점, 2점, 3점이 되겠죠. 위에서 치는 거, 위에서 바라보는 거. 자, 지금 보시면 이 각도에 따라서 지금 달라지죠. 그죠? 높이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는 판들이 점점 올라가잖아요. 쭉 올라갈 때. 그죠? 예, 투시 방향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그 대략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고서 그 다음에 그릴 거예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복잡한데, 그죠? 예, 좀 복잡한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약간 피라미드 그림인데 어쨌든 이게 좀 이제 그 투시 자체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그죠? 어,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미지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이해를 가죠. 예, 이해가 가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그 실제로 이제 대상물들을 상상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되게 이제 그왜 구글에다 검색을 해서 이미지들을 많이 참조를 하죠. 참조를 하면서 그걸 보고 그릴 때 지금 이런 것들을 맞추는 건데 그 최근에 이제 그 클립스에서 뭐 스케치업 가지고 들어오는 거, 스케치업 파일 가지고 들어온 거, 3D로 만들어진 걸 가지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사용을 지금 하잖아요. 하는데 되게 어색합니다. 어색한 이유는 간단해요. 뭐냐면 지금 이제 투시 정확히 맞춰서 들어가면 또 되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약간 답답해 보이기는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약간의 그 이제 자루 잰 듯한 느낌. 요런 것들이 조금 부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시각이 눈동자가 두 개잖아요. 눈동자가 두 개니까 사실은 그 요거는 이제 초점이 하나로 맞춰져 가지고 정확하게 원근법의 기준에 의해서 투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사람의 눈이 약간 두 개니까 그 점을 약간 두 개로 잡아서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투시할 때 중앙을 딱 잡고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맞춰가지고 이렇게 대상물을 잡잖아요. 그쵸? 이렇게 대상물을 잡는데 그렇게 되면은 요거 좀 다시 그릴게요. 죄송해요. 대상물이 지금 이제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해서 이제 요렇게 맞춰지는 거거든요. 근데 색깔이 좀 저거군요. 사람의 눈은 이제 두 개잖아요. 그래서 요 지점이 여기서 하나인데 여기서 한 요 정도 살짝 전체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 좀 크네요. 그러니까 옆으로 좀 약간 이동을 해야겠죠. 이 정도. 그러니까 두 개의 시점에서 이건 이렇게 잡아주고 얘는 이렇게 잡아주는 것이
좀 인식해서 좀 자연스럽다고들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일본 이제 작업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작업들을 좀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면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그쵸, 예, 투시에 맞춰 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그릴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따라 그리기 할 때는 보조선을 만들어 놓고 작업을 들어갑니다. 작업에 들어가는데 이 보조선의 개념에 대해, 그러니까 하나의 전체의 그 이제 레이아웃이 투시가 맞으려면은 기본적으로 러프하게 해놓고 하나씩 맞춰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투시선을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러프하게 해놓고 투시선으로 다시 전체를 조정하는 것이 좋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어떤 것이 우선되는 것이냐의 문제. 그러니까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투시가 좀 맞아야지 되겠죠. 아니면 화면이 되게 불안정하겠죠.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자기가 그 이 투시의 시점을 여쳐 맞춰놓고 작업을 들어갈지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각자가 어떤 것이 더 편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하면서 익숙해지겠죠. 그래서 편한 대로 해서 결과만 어쨌든 투시가 좀 맞춰지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게 되면은 화면을 옆으로 좀 이렇게 돌려놓고 클립화 시켜가지고 크롭화 시켜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 맞춰서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 요 같은 경우도 지금 투시에 의해서 이렇게 그쵸? 예, 투시에 의해서 맞춰지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투시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제 점점 책 뒤쪽으로 가면은 앞쪽에서 보였던 그 이미지하고는 굉장히 좀 다르게 복잡하게 진행이 됩니다. 복잡하게 진행이 되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좀 해야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 화면을 요거 좀 열고 이쪽에다가 제 얼굴을 갖다 놓는 게 낫겠는데요.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요게 이제 축이 쭉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뒤쪽을 보시면 이렇게 계단이 쭉 나오는 거죠. 이렇게 계단. 그래서 보시면 계단이죠.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결과적으로 요 단계가 요렇게 나와지는 거죠. 요 단계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지금 보시면 이 기본적인 축은 그냥 잡혀 있는 상태고 여기서 또 이쪽으로도 또 가죠. 예. 지금 이쪽의 축에서부터 쭉 맞춰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계도 이쪽에서 맞춰가지고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계단을 그리거나 이제 그랬을 때 그 투시가 맞아야 되는 거죠. 예. 자, 지금 볼까요? 자, 그럼 이제 이 큰 축에서 결국은 전체를 맞춰주는 개념인데 일단은 머릿속에 제일 중요한 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머릿속에 그 이제 이미지들이 여러분들이 파악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물을 내가 바라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이라고 하는 거는 머릿속에서 좀 막 공간을 조립하는 거예요. 화면을 조립하는 거지. 거기서 우리가 봤던 것들이 조립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머릿속에서는 그 투시의 개념이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이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서 구조화 시키는 거 우리가 이제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것들을 그림을 그릴 때는 결국은 우리가 거기 구조에 맞춰서 분석을 해 들어가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 표현들이 이상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상에서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제 뭐 우주든 어디든 본인이 하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자기의 그 스토리보드를 그러니까 지금 시나리오를 잡았잖아요. 컨셉을 잡고 시나리오를 잡았으면은 그 기획서의 관계를 한번 쭉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는 거죠. 머릿속에 쭉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대략적인 어떤 느낌, 배경이 어떻고 캐릭터 어떻고 좀 이렇게 좀 헷갈리긴 하지만 어쨌든 머릿속에서 그런 상상을 하면서 글로 옮겼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냥 그런 상상도 없이 글로 쓰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걸 머릿속에 상상을 했던 거를 글로 썼으니까 다시 글에서 결국은 그걸 좀 더 구체화시키면서
그러니까 영동을 더 시키는 거죠. 지금 글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함축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스토리보드를 러프하게 좀 짜 달라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결국은 두 가지의 요구가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 썼던 시나리오 부분을 좀 더 좀 디테일하게 좀 중간중간에 좀 확장시켜 보자라는 거죠. 확장시켜 보자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거기 있는 어떤 이야기의 그 컷 장면이죠. 이미지 컷 장면들을 머릿속에서 그거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화면으로 옮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 중간중간이니까 상당히 뭐 장수가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일단은 뭐 A라는 장면, 뭐 B라는 장면, C라는 장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 자체가 스토리가 좀 더 구체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장면들을 가지면서 그 사이 스토리를 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그림으로 좀 이미지로 좀 표현해달라라고 얘기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야기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좀 구체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이야기를 그리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더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결국은 그림으로 그려지고 나타나는 것이 다시 글로 가고 또 글로 갔던 것들을 그림으로 또 정리하고 이런 과정이 두세 번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졸작을 완성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 지금 이제 배경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배경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어떻게 바라볼 거냐가 나와야지 뭐가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머릿속에 있는 거죠. 어떻게 대상물이 어떻고 그러니까 주인공이 어떻고 배경은 어떻고 뭐 이런 장면들이 연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연상되는 거를 이제 화면에다 연출을 하려면 그런 연상된 이미지가 일단은 대략적으로 러프하게 나오고 그 안에서 그 뭐 자연물이든 아니면 그러니까 배경에 관련된 것들이 그 위에 먼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구조와 그 캐릭터는 좀 분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원화를 할 때는 결과적으로 같이 넣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원화 부분은 단계가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러프하게 하면서 이야기를 다시 체크하고 그다음에 이야기 맞춰서 좀 더 점점점 구체적으로 되면서 어 상당히 이제 그 어느 정도 구체화돼 있다, 뭐 정리가 됐다 그러면 배경은 배경대로 별도로 작업이 들어가고 동화는 동화대로 별도로 작업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원화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원화자는 앞에서의 그 지금 투시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경하는 것이 들어가져야 되는 거죠. 상당히 그게 부피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요도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 계단 이렇게 투시처럼 맞춰가지고 작업을 한다는 건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머릿속에 개념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간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예. 자, 그 다음부터는 좀 복잡한데요. 이게 이제 그 우리가 게임을 좀 요즘 게임은 어떤지 요즘 게임도 그렇던데요, 진짜. 그 뭐죠? 발판에서 뛰는 게임 있잖아요. 그게 보니까 어마어마하던데요. 그러니까 그 발판에서 발 잡고 뭐 이렇게 발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노 음악 나오면서 화면에서는 막 빛이 막 그 입체가 막 날라오는 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순간 동작과 공간이 시각적으로 막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마 하시면은 요게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저도 이제 해보진 않고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더라고요. 빠르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런 거 하니까 아마 요즘 게임방이 열려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번에 열렸었는데 어쨌든 한번 그런 것들을 하시면 투시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많이 이해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게임도 어떻게 보면 그 3D로 만들어 놓은 거, 3D로 만드는 모델링에다가 이제 매핑이 가볍게 된 건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게임할 때 화면을 동작을 보는 시각을 바꾸거나 이러면 그 입체감들이 그대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많이 좀 느껴봤으면 공간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거의 결론은 이거죠. 결론부터 먼저 볼까요? 자, 결론은 이겁니다. 어,
이거를 그리기 위해서, 그쵸? 이거를 우리가 그리기 위해서 지금 이게 요 선들이 너무 강약해서 그런데 지금 눈을 한번 지그시 뜨고 보시면 계단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공간을 형성을 할 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할 때 이제 이렇게 출발을 하면서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되게 단순화되는 거예요. 단순화되고 큰 축만 맞으면 그 위에다가 이제 그 장치적인 요소예요. 장치적 요소들이 들어가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좀 장치적 요소가 없는 상태고, 그쵸? 없는 상태인데 일단은 구조 툴이 다 맞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 툴을 맞춰놓고 그 다음에 장치적인 요소를 위에다 얻는 거죠. 장치적인 요소를.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따라가기 하면은 좀 짜증 날 거예요. 이게 막 일단은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딱 두 가지 요소인 것 같아요. 이거를 대고 그릴 거냐 아니면 별도로 그릴 거냐 뭐 이런 문제죠. 그 저번에 이제 선배들이 요거를 할 때는 뭐 저도 그렇고 좀 대고 그랬어요. 대고 그린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그거는 별도로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고 자기가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졸작이라는 시간 투자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여유를 그러니까 뭐죠? 스스로한테 맡겼는데 그러고 나서 그 우리가 이제 모 회사에 현장 실습을 갔었어요. 갔었는데 거기 감독님이 무엇라고 얘기를 하냐면 학생들이 투시를 안 배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투시를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죠. 제가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가 또 이제 이걸 갖고 따라서 그리고 거기다 설명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그냥 그거는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본인의 그거를 공부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이렇게 대충 대충이란 말은 어 그렇게는 안 하셨겠지만 어쨌든 대충 했기 때문에 자기가 투시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예, 투시에 대해서 모르겠다. 투시가 뭐예요?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작년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 실습을 갔을 때 그런 소리가 저한테 들리면 그거는 큰일 날 얘기죠.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그래서 그리는 것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과제이기 때문에 수업이기 때문에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한번 할 때 여러분들이 완전히 머릿속에서 숙지를 하셔야 돼요. 예. 숙지를 하기 위해서 뭐 계속 시간을 투자 이거 뭐 그리는데 25분 더 걸리겠죠. 그죠? 예. 어쨌든 하셔야 됩니다. 예. 뭐 잔소리 같은 얘기는 자꾸 건너갈게요. 지금 요것도 약간의 그 아까의 개념에서의 투시에서의 좀 뭐라 그럴까요? 약간 다른 시각이긴 하지만 같은 개념이죠. 박스 안에다 놓고 계단 놓고 그죠? 예. 그래서 위에서 바라본 듯한 바라보는 그림을 그린 거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좀 거기에 변형돼서 나와지는 것들이죠. 그죠? 변형돼서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바라보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이제 연출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카메라가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떠다니는 카메라들이 계속 그 공간을 헤집고 다니면서 공간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느낌을 같이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그 대부분의 친구 선배들은 이 공간에 대한 개념을 인지는 했겠으나 그거를 표현을 못하는 거죠. 뭐냐면 그거는 곧 상상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상력. 뭐냐면 자기가 얘기하려는 것에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럼 그거를 그냥 나열하는 건데 나열하는 거 그것도 사실은 조금 뭐랄까요 구조 형성의 영상에서의 형성이 조금 좀 단조롭고 또 하나의 장면 안에서 보여지는 공간들이 되게 단조롭게 그냥 3인칭 시점이나 이렇게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쭉쭉쭉 평면적으로 보이는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화면을 어떻게 연출할 거냐 하나하나의 화면들을 또 이런 것이 너무 많아지면 보는 사람이 좀 어렵겠죠. 어지럽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있어지면 결국은 훨씬 더 빠져들게 되고
그다음에 공간감도 훨씬 더 증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치 요소를 되게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장치 요소를.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 졸장 얘기할 때 일단은 좀 뭘 그려야지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 이것도 이제 위에서 있는 것들이 투시에 맞춰서 가는 건데요. 결론적인 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이런 구조를 그릴 때 우리가 이제 호숫가에 이제 이런 그 것들이 유럽 쪽이나 이쪽에 좀 많이 있겠죠. 그죠? 뭐 중세 때도 뭐 있을 수 있고요. 음, 근데 이런 구조는 결국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거나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의 공간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 그 생성은 이런 투시에 맞춰 가지고 생성이 된다는 거죠. 맨 처음에 이거는 그냥 쏙쏙쏙 그린 거죠. 그죠? 예, 위에 건 손으로 그리고 밑에는 투시점을 잡아 가지고 그려지는 거죠. 예. 요거는 이제 약간 삐딱하게 된 거고요. 자, 이제 요 장면을 보시면 계속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변형이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 계단식, 특히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계단식 공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그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그 뭐죠? 도주할 때 자동차 붕붕붕 뜨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게 위에, 그러니까 계단 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사선으로 이렇게 가고 그러는 건데 언덕에 집들이 있고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 같은 경우는 투시에 대한 이해만 좀 되면은 훨씬 더 재밌는 시각이 되긴 해요. 재밌는 시각이 되긴 한데 요게 그렇게 만만하진 않아요. 예. 나중에 요거 그릴 때는 이미지를 캡처를 해서 이렇게 프리 트랜스폼으로 아니면은 이미지 각도를 좀 수평을 맞춰 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맞죠. 그죠? 좀 스캔 자체가 약간 삐딱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요. 자, 이것도 지금 아까 이제 그 구조인 거죠. 지금 위에 거를 그리는 데서의 구조. 예. 이렇게 면들이 꺾여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요거는 이제 좀 더 이제 복잡한 단계로 넘어갑니다. 복잡한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게 이제 구를 가지고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도 앞에 부분에 이제 어느 정도 됐으면은 조금 이제 고급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실 요거는 그렇게 저도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쨌든 요거의 차분차분히 구조를 따라가면은 그것에 맞출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뭐 시간이 나면 저도 여기 옆에 있는 텍스트를 한번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 드리도록 해볼게요. 지금 이제 이점에서 구의 개념에서 이제 폭이 생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리십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이렇게 디자인 하시는 분들 설계라든가 요런 데서 이제 그 설계랑 같이 맞물리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많이 좀 연습을 실적으로 대학에서도 거의 한 1년 정도를 연습을 해요. 예, 그런 교과목, 그러니까 투시에 대한 교과목 때문에 맨날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하는 것들이죠. 근데 요즘은 이제 전하고 달리 3D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 3D가 나온 게 이렇게 뭐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몇 년도냐면 3D 맥스가 2.5 때 제가 강의를 했으니까 그때가 9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2.5니까 98년 어 90, 98년 90한 4년 4년이나 5년쯤이 아마 이제 5년 한 6년 됐겠네요. 그때서는 이제 3D 프로그램이 나오기 시작을 한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실적으로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 이렇게 그린 거죠. 예. 그려서 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3D 같은 경우 이제 프로그램 제가 이제 올려드릴게요. 맥스나 이런 것들은 이제 박스 만들고 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그러니까 박스 개념만 생각하는 거죠. 디테일하게 우리가 3D 애니메이션처럼 캐릭터를 만들고 막 본을 만들고 움직이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점에 대해서 구조가 맞냐 틀리냐니까 네모 박스를 가지고 나열을 해가지고 바닥에 나열을 해서 그거를 카메라 뷰로 보게 되면 투시 방법이 나오죠. 연출 방법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복잡한 게 아니라 되게 다 간단하니까 그것도 한번 제가
아, 아마 보조적인 수업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에요. 되게 어, 해보면 별거 아니다 생각을 하실 정도입니다. 근데 클립에서도 그런 게 있죠. 클립에서도 지금 그런 거 있으니까 거기 맞춰가지고 해놓으면 되는데 클립2도 한번 볼게요. 클립2도 한번 봐서 굳이 뭐 음, 거기에 그 이렇게 구조 네온박스 구조를 굳이 할 필요 없이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투시나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작년에 그거를 못했어요.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요번에 이제 배경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이제 투시가 그런 거죠. 어 이게 계속 그리고 해도 문제는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해봅시다, 저렇게 해봅시다, 공부하고 해도 본인 스스로가 머리가 정리가 안 되면 이게 방법이 없어요. 그쵸? 공부라는 게 그렇죠. 그림 공부라는 게 그런 거죠. 맨날 주구장창 이렇게도 그리고 저렇게 해보니까 투시를 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지금 확장이 되는 거죠. 지금 요거는 요렇게 만약에 우리가 자동차가 있어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그 과장돼 있는 거죠. 과장돼 있는 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 머릿속에. 그러니까 멀리서 떨어진 거는 괜찮은데 앞에 좀 가까이 이렇게 간 거예요. 그쵸? 앞이 이 정도로 나올 거는 가까이 가서 이렇게 자동차를 밑에서 좀 쭈그리 약간 위로 보는 건가요? 잠깐만요. 약간 위로 보는 상태에서 투시를 이렇게 맞추는 거죠. 가까이 화면을 이렇게 가까이 클로즈 맞추는데 그게 이제 상상을 해가면서 맞춰야 되는 거죠. 실제로는 저렇게 그리려면 뭐 가까이 가야 되는 거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이쪽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그 우리가 이제 건축 같은 거 할 때 아니면은 뭐 캐드 같은 거 캐드가 이제 왜 부품 같은 거 자동차 항공이나 그런 건 또 좀 다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집을 짓거나 이럴 때 캐드 같은 걸 많이 쓰거든요. 뭐 간단한 공구를 만들거나 이럴 때 캐드를 많이 쓰는데 오토캐드야 데스크 그 맥스에서 나온 거죠. 예, 오토데스크 사건인데 일단은 정확하게 그냥 그 만들어지면 몇 센치 각 만들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모양이 딱 나와요. 딱 나오고 카메라 뷰만 이렇게 방향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는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과연 이제 그걸 만들어 놓고 보고 그릴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좀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안 만들어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연필로 이게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맞춰가면서 그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그런 거죠. 투시에서 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높이예요. 눈에 어떤 위치에서 바라보느냐예요. 제일 중요한 건.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하나 있어요. 이 물체를 위에서 바라보냐, 밑에서 바라보냐. 자, 이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요거를 좀 끊을게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하실 게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 이게 수평선상이에요. 수평선상에서 수평선을 가장 하고요. 자, 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바라봤을 때 우리가 그림에서 전에 시간에 했던 얘기예요. 이거를 이렇게 바라볼 거냐, 또 위로 바라볼 거냐, 아니면 직선적으로 바라볼 거냐. 이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그쵸? 있을 때 이게 눈이 더 올라가는 거죠. 예. 눈이 올라가서 이렇게, 그쵸? 눈이 올라가는 거죠. 이 눈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이 대상물은 고정이긴 하지만요. 고정.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는 거예요. 내려보고 수평인데 위로 바라보고 그런 관계들이에요. 물체는 그대로 있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사람 눈이 여기 있다고 치면 이렇게 바라보면 물체가 있잖아요. 물체를 A 단계 그 다음에 앞으로 더 가는 거죠. 가까이 클로즈업 하는 거예요. 예. 앞으로 점점점 눈이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관계들인 거예요. 뭐 대상물은 항상 그냥 정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물이 정지고 사람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대상물이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단계가 되게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의외로 이거 설명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그렇죠. 저는 빨리 끝나고 진행할까 했었는데, 자, 지금 뭐냐면, 우리가 대상물이 이제 이렇게 파라고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저기 이렇게 있어요. 있으면 이제 카메라 앵글이 이제 요렇게 있다고 치고요. 요렇게. 그러면
이 대상물이 소위 이제 위치점이 달라요. 여기 그러니까 최소 9개가 나오거든요. 9개.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볼 거냐에 따라서 9지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면 여기죠. 예, 정면 위 아래 그쵸. 위 아래 그쵸. 그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면에서 이게 앵글이 여기 대상물이 초점이 여기 맞춰지는 거죠. 맞춰지면 내가 이만큼 이동할 거냐 이만큼 이동할 거냐 그러니까 위치가 이렇게 그러니까 대상물이 이렇게 있으면 얘를 이렇게 바라보겠죠, 여러분. 그러면 카메라가 이쪽에서 바라보느냐, 위에서 바라보느냐, 밑에서 바라보느냐, 이런 식의 이 좌표 지점이 달라져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딱 보고서 이걸 딱 본단 말이죠. 제가 이렇게 보면 저기 카메라가 있어. 딱 보면 이거를 이렇게 바라볼 거냐, 이렇게 바라볼 거냐예요. 그렇죠. 몸을 트는 거죠. 앵글을 틀어서 바라보는 거야. 이렇게 바라보는 걸 이렇게 바라보게 할 거냐, 이렇게 바라볼게 하냐가 일단은 좌우에다가 위에 또 2개, 또 밑에 2개. 그러니까 총 9개 보는 시각이 크게 그냥 9개의 시점이 있는 거예요. 9개. 그렇죠. 9개의 시점에서 어떻게 지금 바라보게 할 것이냐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인공이고 이게 배경이라고 가정하면 이쪽 상단이나 또 이쪽 상단이죠. 양쪽 지금 보시면 제가 카메라 때문에 맞춰볼게요. 헷갈리네 이게 이거고 이거죠. 그러니까 요 두 지점이 어디서 위에서 바라볼 거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밑에도 있겠죠. 그렇죠? 어디서 바라볼 거냐. 그러면은 앵글이 화면 연출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위에서 바라보는 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간이라든가 이야기를 느끼게끔 그렇죠. 상황을 연출하게끔 되는 거고요. 위에서 볼 때는 좀 편안하게 보여요. 보는 사람 입장이니까요. 근데 밑에서 위를 바라보면 좀 위압감을 느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큰 사람이 나를 내려보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점이 되게 그것에 따라서 되게 이제 뭐 무서움일 수도 있고 갑자기 되게 뭐 비밀스러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불안정한 거예요. 밑에서 바라보는 시점은 거기다 대상물이 크잖아요. 밑에서 위를 바라보기 때문에 되게 불안정한 요소들의 어떤 이야기가 형성이 되겠죠. 그죠? 예. 지금 요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요거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이야기를 쭉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 그릴 건데 되게 빠르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 그린다고 하는 거, 본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보는 건 똑같아요. 그쵸. 저는 봤는데 뭐 로봇처럼 지지직 하면서 화면이 막히게 격자가 생기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마음속에 그렇게끔 하는 것처럼 보이게 자기가 보는 거예요. 이게 눈을 해서 수평 격자가 머릿속에 있는 것처럼 눈동자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렇죠. 버튼 딱 누르면 이렇게 격자 지지직 나오면서 공상 영화 같은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의 눈은 마음에 그런 격자들이 보이면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실제로 자기가 가서 그걸 느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공간을 그러니까 그 배경이라고 하는 거는 공간과 분위기의 전체를 엄청 많이 차지하잖아요. 거의 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화면에서 그거를 사람들이 배경을 어떻게 돼 있지 그걸 눈으로 오진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것들로 인해서 앞에 있는 캐릭터의 얘기라든가 이야기가 훨씬 더 강화된다는 거예요. 차이 그거에 받아들이면 굉장히 크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또 말이 길어지네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 지금 다음 강의 맞춰가지고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합시다.